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요거부터네요. 102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잘 세주시면 돼요. 자, 각 면의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가 있음. 다시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이 몇 개 있는 도형이야? 4개 있는 입체 도형인 거야. 그래서 정사면체 생긴 거를 보여드리면 너네 본 적 없을걸요? 오히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면체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3번 던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봐야 돼. 3번 던지는 상황에서 바닥 면에 적힌 수의 곱이 2 또는 4가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3번 던지니까 처음에 던져서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던져서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고, 세 번째 던져서 나오는 숫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곱이 2가 되는 경우, 처음에 1, 두 번째 1, 마지막 2가 왔을 때 됐죠? 아니면 처음에 1, 두 번째 2, 마지막에 1이 왔을 때 됐죠? 아니면 처음에 2, 두 번째 1, 세 번째 1 왔을 때 됐죠? 이런 상황 몇 가지? 3가지 끝. 그럼 이번엔 곱해서 곱한 값이 4가 되는 상황. 1, 1, 4 됐죠? 1, 4, 1 4, 1, 1 됐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1, 2, 2 2, 1, 2 2, 2, 1 됐죠? 이렇게도 있겠네. 됐을까요? 끝.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9가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했어? 그냥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진짜 관찰하고 센 거야. 근데 이걸 안 하고 뭔가 곱해서 2, 9, 4니까 뭐 4, 2, 8? 막 이런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지 마. 논리가 없으면 그냥 우기는 거야. 그래서 우기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자, 그 다음입니다. 103번입니다.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6개의 숫자를 택해서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하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 두 수가 연속한 자연수이고요. 나머지 4개의 수도 연속한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말해주세요. 이거 다 푸신 분? 풀었어요? 보은이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정답입니다. 다 세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세려면 뭐 해야 돼? 잘 관찰하시면 돼. 그러면 자,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숫자 10개가 있어. 여기서 네가 6개를 뭐 하는 거냐면 택하는 상황이야. 앞에 있는 작은 수 2개가 연속이고 뒤에 있는 4개 수도 연속인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이런 규칙을 줬죠. 6개 전체가 연속하는 건 제외하래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봐봐. 앞에 연속하는 두 수가 1하고 2가 나올 때 1하고 2가 연속일 때 요때 됐지? 그럼 그때 뒤에 뽑은 4개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7, 8, 9, 10 나오면 돼. 아니면 6, 7, 8, 9 나와도 돼. 아니면 5, 6, 7, 8 나와도 되죠. 4, 5, 6, 7 나와도 상관없지. 그럼 뒤에 있는 4개가 3, 4, 5, 6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1, 2, 3, 4, 5, 6 6개 다 연속이야.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 1, 2가 앞에 있는 두 수, 연속인 두 수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됐죠? 세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럼 다시 앞에 연속하는 두 수가 2하고 3일 때. 됐죠? 2하고 3일 때 라인 맞춰서 쓴 거야. 2하고 3일 때. 이게 연속이야 라고 하면 뒤에 4개의 숫자는 7, 8, 9, 10 6, 7, 8, 9 5, 6, 7, 8 됐죠? 4, 5, 6, 7은 놓으면 안 되죠? 그럼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3가지. 지금 이 상황을 진짜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다시 앞에 연속하는 두 수가 3하고 4라면 3, 4가 연속이었어. 그럼 뒤에는 7, 8, 9, 10
6, 7, 8, 9. 5, 6, 7, 8 오면 안 되죠. 그러면 뭐야? 3, 4, 5, 6, 7, 8 6개 연속이잖아. 그럼 몇 가지? 2가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연속하는 수가 4하고 5일 때 뒤에 연속하는 수 4개는 7, 8, 9, 10 해서 몇 가지? 1가지.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10가지가 되겠네요. 끝. 됐죠? 지금 뭐 한 겁니까? 라고 하면 진짜 이 상황들을 나열해서 센 거야. 이렇게 세면 된다고. 됐어요? 세주세요. 그럼 셀 때 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막 세보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아, 이 그림은 그냥 방법이 하나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뭐 해야 된다? 다 나열해 봐야 된다. 세봐라. 똑바로 앉아요. 발 내리고요. 에?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요. 자, 뒤로 가보시면 108번 있습니다. 108번 보세요. 108번입니다.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깜짝이야. 아니, 앉았어요. 세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답 나오신 분? 내리세요. 나경이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네. 예준이 안 나왔어요? 아,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자연수잖아. 그럼 자연수 중에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애 누구? 1. 그럼 1, 2, 3, 4, 5, 6, 7, 8, 90 이런 애들 오겠지 뭐. 그러면 뭐 할까? 나누면 됩니다.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돼. 자, 나는 Z를 기준으로 얘기할게.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혹시 Z 자리에 4가 와서 이 더한 값이 16이 나오게 18이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없을 것 같아. 됐지? 4는 무조건 안 될 것 같아. 왜? Z가 4가 오는 순간 왼쪽이 이미 20이거든. 됐죠? 그러면 자, Z가 1일 때 그때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x 플러스 3y는 13이 될 때. 됐죠?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때 y에 올 수 있는 값, y에 1 올 수 있죠? 그럼 y에 1이 오면 x는 몇인 거야? 10인 거야. 그럼 내가 y 값 정하는 순간 x도 정해져. y가 2라면 x 몇인지 말할 수 있죠? y가 3이면 말할 수 있죠? 4면 말할 수 있죠? 그럼 y 자리에 5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됨. 그럼 결론. z가 1이고 y가 1일 때 x면 z가 1이고 y가 2일 때 x도 몇 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다? 네 가지. 됐죠? z가 2라면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3y가 10일 때가 되겠죠? 10이 아닌데? 8이 되겠죠? 8일 때. 됐음? 마찬가지. 그때 올 수 있는 y값 가장 작은 자연수 1이 오면 x가 누구? 2가 오면 x가 누구? 3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몇 가지? 2가지. 마지막입니다. z가 3이라면 x 플러스 3y가 3이 될 때 그럼 y에 1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없네 이건.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였다? 6가지입니다. 끝. 해서 역시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게 1111 1111 갑니다. 자, 1111 가보세요. 자, 보시면요. A와 B의 범위를 줬고 이 사이에 있는 정수만 A, B에 옵니다. 틀렸다 고친 거야? 1111? 자, 그럼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실근을 갖거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실근을 가져요. 그 말의 의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모르면 환장하는 거지. 됐죠? 하은이 울지 마. 괜찮아. 힘내. 모를 수 있어. 됐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요. 판별식 바로 갑니다.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됐죠? 다시 말하면 a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주는 순서쌍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음. 그럼 결론 A와 B에 올 수 있는 정수들을 우린 알아요. A는 너 되게 추하게 자고 있어. A는 1, 2, 3, 4, B는 0, 1, 2가 올 수 있죠. 그러면 B 갖고 얘기해 볼까? B가 0일 때, B가 1일 때, B가 2일 때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B가 0이라면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 값. B가 1이라면 A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 값. B가 2였다면 A 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 값들을 나열하면 되겠죠? 자,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A 값은 누군데요? 1, 2, 3, 4. 됐잖아.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A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에 누가 올 수 있습니까? 2, 3, 4가 올 수 있죠? 그죠? 세 가지. A 제곱이 8보다 크려면 A에 누가 올 수 있습니까? 3, 4가 오면 되겠죠? 두 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 9가지가 되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고치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했는지 일단 봐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지금 내가 푼 걸 봤을 때 정리해서 쓰셔야 돼. 지금처럼 B가 0일 때 첫 번째 서랍장 열어서 봐. B가 1일 때 두 번째 서랍장 열어서 봐. 이렇게 해서 잘 나눠서 정리해서 써주시는 과정 필요합니다. 예. 너무 격하게 끄덕이면 잔티 나잖아요. 스무스하게 끄덕이세요. 네.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되게 추하게 자고 있어요. 내가 말했나요? 여기 침 묻었네요. 어우 들어. 침 묻어서 허옇게 바뀌었잖아요. 들어. 어우. 자, 갑니다. 너 여고생이야. 사랑아. 자, 1112번 보겠습니다. 1112번입니다. 자, A, B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겁니다. 이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음. 무슨 뜻이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음. 무슨 뜻입니까?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됐죠? 그래서 이제 말하실 때 주어를 말해 주셔야죠. 그 예전에 유명했던 박근혜 화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어가 없이 말하는 거. 네. 박근혜 고려요라니요.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뭐 없게 말을 해요. 그런 화법이 있었다고요. 주어 없이 말하는 거요. 잘 말했어요. 자, 그럼 갑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음인 거죠. 자, 판별식 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1 플러스 AB. 얘가 0보다 작음. 이 상황인 거죠. 됐죠? 그러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A와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우리가 세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전개 좀 해봅시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빼기 4 빼기 4AB가 0보다 작음인 거야. 자, 계속 정리해 볼게.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은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쓰고 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보이죠? 얘 누구임?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죠? 4가 넘어가서 A 빼기 B의 제곱이 4보다 어떻다? 작다. 됐죠? 둘이 뺀값의 제곱이 4보다 작도록 하는 두 수 차의 제곱이 4보다 작도록 했으면 좋겠음. 자,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둘이 뺀 수의 제곱값이 4보다 작다는 것. 둘이 뺀 값은 어떤 애가 와야 된다?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 값이 오면 됩니다. 됐죠? 어떤 수의 제곱이 4보다 작아요 라는 말은 이 값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 오면 됩니다 라는 뜻이야. 자, 여기다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 x의 제곱이 4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때 올 수 있는 x의 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도록 하는 2차 부등식 x의 범위. 당연히 합차공식 인수분해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2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가 되겠구나. x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 값. 이 표현을 x 대신에 a 빼기 b로 바꿔서 쓴 겁니다. 됐죠? 바로 보셔야 돼. 자, 그러면 둘이 뺀값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가 오도록 순서상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A에 오는 수를 앞에, B에 오는 수를 뒤에다 써볼게. 자, A가 1이었을 때 B에 누가 오면 될까요? 1이 올 수 있죠? 아니면 2가 올 수 있죠? 3 오면 돼요? 안 되죠. 둘이 뺀값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사이가 오려면 3이 오면 2가 됩니다. 안 되네요. 자, 두 번째, A 자리에 2가 왔다면 그때 B에 오는 값은 1, 2, 3이 올 수 있죠. 병원 갔다 온 거야? 아유, 축하드려요. 자, A가 3이라면 B에 올 수 있는 값은 2, 3, 4가 올 수 있겠죠. 자, 순서대로 했습니다. A가 4였다면 B에 오는 값은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올 수 있겠네요. A가 5였다면 4 또는 5 또는 6이 올 거고요. A가 6이었다면 B에 올 수 있는 건 5 또는 6만 올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경우의 수 세주세요.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16가지.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주고 세는 과정들을 보여드립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차분하게 잘 세주시면 된다. 자, 오른쪽에 있는 115번 문제 봅니다. 자, 문제 보세요. 1과 4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몇 자리 수예요? 몇 자리? 세 자리. 그럼 자릿수가 3개 필요하니까 이렇게 첫 번째 100의 자리, 그 다음 두 번째 10의 자리, 그 다음 마지막 1의 자리, 이렇게 해서 내가 자연수를 만들 거야. 문제는 1하고 4가 오면 안 돼요. 자,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누가 올 수 있어요? 일단 0은 오면 안 되죠. 1도 오면 안 되죠. 4도 오면 안 됩니다. 그럼 0하고 1과 4를 제외한 몇 개? 7개 중에 하나 와서 우리가 숫자를 만들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어서 동시에 100의 자리에다 10의 자리에 숫자를 쓸 거야. 몇 개 중에 하나? 8개. 왜? 0은 올 수 있지만 1하고 4는 안 되죠? 2개 빼서 8개 중에 하나 올 거고요. 마찬가지 8개 중에 하나 오겠죠?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곱해주시기 바랍니다. 몇입니까? 448. 됐죠? 해서 이렇게 4번으로 답이 정리가 돼요. 봐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시면 117번, 118번 갑니다. 자, 117번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A, B가 있고요. A와 B를 더한 값이 뭐라고 했어요? 홀수. 둘이 더한 게 홀수. 둘이 더한 게 홀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개수를 말해주세요입니다. 자, 보세요. 두 개의 수를 더했는데 홀수가 나왔대. 무슨 뜻일까?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됐죠?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한 자리의 자연수 A와 B를 선택할 건데 이때 하나가 짝수면 다른 하나는 홀수를, 하나가 홀수면 다른 하나는 짝수를 고르시면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걸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A가 홀수고 B가 짝수일 때. 자, A가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 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는 몇 개 있음? 1, 4, 5, 7, 9. 몇 개? 5개 중에 하나. 됐죠? 그럼 짝수, 한 자리 수 중에 짝수는 몇 개 있음? 2, 4, 6, 8까지죠. 몇 개?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A가 홀수고 B가 짝수일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20가지가 되겠죠. 문제는
바뀝니다. A가 짝수고요. B가 홀수일 때도 관찰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짝수 4개 중에 하나, 홀수 5개 중에 하나. 똑같이 20가지가 나오겠네.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된다? 40가지가 되겠습니다. 끝.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됐죠?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118번입니다. 자, 각 자리의 수가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는 상황임. 자, 다시 보세요. 각 자리의 숫자가 전부 다 달라. 세 자리 자연수가 있어.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거래. 자, 생각해 볼게. 일단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어떤 수입니까? 120? 102. 미안해요. 102가 되겠죠? 그 다음 103. 그 다음 10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누굴까? 987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나는 이거 쭉 나열해서 150번째 누가 있는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나열할까? 그건 좀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1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자, 1로 시작할 거예요.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0 포함해서 몇 개? 9개 중에 하나 오겠죠? 그럼 여기 오는 건 남은 몇 개? 8개 중에 하나 오겠죠? 98에 72가지가 올 겁니다. 됐죠? 그럼 1로 시작해서 100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72가지. 당연히 맨 앞에 2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도 몇 가지? 72가지. 그럼 여기까지 일단 세면 몇 가지? 144가지가 나온 거죠.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맨 앞에 누구로 시작하겠어? 3으로 시작하겠죠. 301. 됐죠? 그럼 그 다음 뭐 할까? 쭉 셉니다. 301. 그 다음 숫자 302, 304, 305, 306, 307, 308, 309, 310 이렇게 됐죠? 그럼 다 센 이유는 봐봐. 여기까지 144개 숫자가 나열됐어. 그럼 얘는 몇 번째? 145번째. 146번, 7번, 8번, 9번, 150번. 됐죠? 그래서 150번째 숫자는 누구다? 307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세는데 이때 세는 규칙이라든가 패턴이 눈에 보이면 이거를 빠르게 연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연산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가지고서 해주시면 돼요.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자,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자, 넘어갈 거예요. 119번입니다. 자, 119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8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 사용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건데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연수를 딱 보자마자 이게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 눈 좀 떠봐. 1의 자리 숫자가 0이나 5로 끝나잖아? 그럼 5의 배수야. 소름 돋죠? 그럼 다시 딱 숫자를 보자마자 이게 2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뭘 보면 돼 이게? 1의 자리 숫자가 2, 4, 6, 8 짝수면 돼. 그러면 2의 배수야. 됐죠? 자, 3의 배수. 보자마자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는 3의 배수야. 4의 배수는요? 보현아, 4의 배수. 됐죠? 아, 틀렸죠? 뒤에 두 자리만 봐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그 두 자리의 수가 4의 배수면 예를 들어 뭐라고 막 쓴 다음 뒤에 20으로 끝났어. 20은 4의 배수지? 그럼 얘는 무조건 4의 배수입니다. 앞에 누가 오든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숫자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그럼 5의 배수는 방금 말했죠? 그럼 6의 배수는 뭘까? 6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 안 돼. 6의 배수. 안 돼. 6의 배수. 6의 배수. 뭘까 6의 배수? 혹시 6의 배수 알아?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2의 배수가 갖고 있는 특징과 성질, 3의 배수의 특징과 성질을 모두 갖고 있으면 6의 배수가 돼. 다시 말하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짝수야. 그럼 6의 배수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6의 배수. 자, 지금 말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못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 나는 여기 있는 8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 자리에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5의 배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숫자 3개를 뿅 썼는데 맨 마지막에 0으로 끝나. 그럼 5의 배수잖아. 숫자 3개를 뿅 썼는데 맨 마지막에 5로 끝나. 그럼 5의 배수잖아. 됐죠? 이런 상황을 보면 되겠네. 자, 마지막이 0으로 끝나는 상황 볼게요. 자, 숫자 0이 맨 마지막 1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몇 개? 7개 중에 하나. 그럼 10의 자리는 몇 개? 6개 중에 하나. 됐죠? 42가지. 자, 두 번째입니다. 1의 자리에 5가 왔습니다.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6개죠. 0이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에 오는 거 6개. 그래서 몇 개? 36가지. 해서 더한 값 몇 개? 78가지가 되겠네요. 해서 답은 3번. 사랑아, 일어서 뒤로 가. 하은아, 일어서 뒤로 가. 뒤에 서 있어. 잘 거면 나가. 사랑아, 나가. 뒤로 서서 듣든가 아니면 나가. 정도껏 해. 어? 일찍 와서 열심히 공부한 건 좋은데 수업 시간에 자고 있으면 어떡해? 뭐라고요? 암중지 몰랐다고요? 잠든지 몰랐어요? 잤어요. 네. 보현아, 뒤로 나가. 뒤로 나가. 저기 서 있어. 서서 해. 졸리면 서서 해. 저기 뒤에 있잖아. 그래? 그럼 거기 서서 해. 거기 서서 해. 야, 좋게 말하면 한두 번에 좀 알아들어. 화나게 하지 마. A에서 D로 갔습니다. 여기로 왔어요. D로. 그럼 D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H로 가던가 밑으로 가던가 C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내가 H로 내려왔습니다. H 내려오고 나서 바로 G로 들어가서 끝나는 상황이 있을 거야. 자, C는 조금 밑에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면 H에서 E로 왼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E로 갈 수도 있을 거야. 됐죠? 그럼 E로 와서 A로는 못 갑니다. 원래 있던 곳이니까. 그럼 E에서 어디로 가? F로 가겠죠. 그럼 F로 왔어. 그리고 G로 들어가는 경우 있겠죠. 목표 지점. 아니면 F에서 B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다시 와서 F에서 B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B로 올라왔습니다. C를 갈 거고 그 다음 D는 아까 갔잖아.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건 누구? G밖에 없죠. B에서 C를 지나 G로 끝나는 상황.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 다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세는 게 맞아. 근데 이거 귀찮아요 라고 하면 틀리면 돼. 그리고 너는 이 정도 생각 못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일상생활하기 힘들 거야. 알았죠? 그냥 세주시면 돼요. 차분하게 세주시면 되고 세다 보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A에서 D를 지나서 C로 왔을 때, 이제 C로 왔을 때 봅니다. 자, C에서 갈 수 있는 길을 보면 그냥 G로 바로 끝나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B로 가는 경우 있겠죠? 요로 B로 왔음. 자, 그 다음 갑니다. B에서 갈 수 있는 길 F밖에 없어요. 그럼 F에서 G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F에서 E를 지나 H를 거쳐 G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끝. 또 세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A에서 E로 갔습니다. A에서 E로 갔음. 그럼 E에서 갈 수 있는 곳은요. 역시 마찬가지 세주시면 돼요. 자, A에서 E로 갔을 때 E에서 갈 수 있는 길은 H 아니면 F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H로 왔을 때 마찬가지 그냥 G로 들어가서 끝나는 경우 아니면 H에서 D 위로 올라가는 경우. 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갈 수 있는 곳은 C가 되겠죠. C에서 바로 G로 내려가는 경우 있고요. C에서 B로 왼쪽으로 꺾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은 계속 뭐 해야 된다? 봐야 된다고. 그럼 B까지 온 다음 F로 내려와서요. F에서 G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문제입니다. F로 와서 G로 바로 가. F에서 E를 지나 H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어요. 왜? 이미 H 지나갔어. H 또 가면 안 됨. 해서 이런 상황일 거야. 결론, 이거 다 세. 마지막 하나까지. 됐죠? A 도시 출발해서 B, D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A에서 D까지 갈 거야. 여기 지금 도로막 나와 있죠? 내 목표는 A에서 출발해서 D로 가는데 바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일단 이런 상황, A에서 B 도시를 지나서 D로 가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A 도시에서 C 도시를 지나서 D로 가는 경우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A 도시에서 B를 지나 C를 거쳐 D로 가는, 야 장난하니? 앞에 봐. 앞에 풀이하잖아. 말대꾸 하지 말고. D로 가는 경우 마지막 A에서 C를 지나 B를 거쳐 D로 가는 경우 있겠죠? 다른 상황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같은 도시는 두 번 이상 지나지 않으니까 이게 끝일 거야. 그럼 문제, A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 길은 두 가지, B에서 D로 가는 길은 세 가지, 동시에 연이 일어나죠? 6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A에서 C로 가는 길은 세 가지, C에서 D로 가는 길도 세 가지, 동시에 연이 일어나죠? 9가지.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길이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길도 두 가지, C에서 D로 가는 길이 세 가지, 동시에 연이 일어나죠? 12가지. A에서 C로 가는 게 3개, C에서 B가 2개, B에서 D로 3개. 18가지. 얘네들 전부 다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입니다. 그래서 45가지. 해서 상황 보시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딱히 없어요. 중학교 때 이미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1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세 자리 중에서 3, 4, 5하고 1, 3, 3과 같이 숫자 3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요거야. 숫자 3이 적어도 하나 있음.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건 무슨 뜻임? 최소한 한 개.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딱 관찰했을 때 3이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세 개 다 있는 상황을 보라는 얘기지.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볼 겁니다.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뺄 거야. 숫자 3이 하나도 없는 경우. 됐죠?
그럼 다시 숫자 3이 하나도 없음. 이걸 전체에서 빼면 적어도 하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자,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전체 경우의 수를 세볼 겁니다. 자, 세 자리 전체 자연수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볼게요.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 오죠. 몇 개 중에 하나? 9개. 그 다음 여기는요. 10개. 여기는요. 10개. 왜? 0부터 9까지잖아. 0, 1, 2, 3, 4, 5, 6, 7, 8, 9. 됐죠? 그래서 총 몇 개? 900개입니다. 거기서 숫자 3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럼 내가 만드는 세 자리수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건 일단 0이 오면 안 되고 3도 오면 안 되죠. 그럼 몇 개 중에 하나? 8개 중에 하나 올 거야. 그 다음은 3 빼고 9개 중에 하나. 3 빼고 9개 중에 하나 오겠죠. 됐죠? 81에다 8을 곱하면 되네요. 648개. 그래서 900에서 648개를 빼주시면 나오는 개수 252가지가 3이 적어도 하나 포함된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여기서 적어도 하나 표현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체에서 3이 모두 없는 경우를 뺐죠? 이런 걸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39번 171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100원짜리가 2개고 500원짜리가 4개고 10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한 다음 서로 빼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불하는 방법을 빨리 얘기해 볼게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100원짜리 2개 있어.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안 주는 경우 1개, 2개 주는 경우. 됐죠? 동전이 2개 있으니까 안 줄 때, 1개 줄 때, 2개 줄 때 100원짜리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500원짜리는 동전 4개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입니다. 1000원짜리 3장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입니다. 거기서 모두 안 주는 경우 1개 빼면 이게 방법의 수. 끝.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60-1이니까요. 59가 되겠죠. 이게 방법의 수. 자, 두 번째 금액으로 가볼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준 상황 잘 보셔야 돼. 나한테 지금 100원짜리가 2개밖에 없어. 그럼 나한테 있는 100원짜리를 아무리 모아도 5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죠. 자, 두 번째 500원짜리가 지금 4개 있습니다. 그쵸? 그럼 내가 500원짜리 2개만 있으면 1000원짜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다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주는 방법이랑 1000원짜리 1개 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지만 금액은 같다고. 됐음? 그럼 우리가 금액의 수를 얘기할 때는 이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큰 단위에 있는 숫자를 작은 단위의 숫자로 환전합니다. 자, 1000원짜리 3장 있었죠? 이거 500원짜리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 거야?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야. 그럼 나한테는 결론 500원짜리 총 몇 개 있는 상황? 10개 있는 상황. 그래서 금액을 말할 때는 100원짜리가 2개, 500원짜리가 10개 있을 때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100원짜리는 2개밖에 없으니까 빼시고 500원짜리 4개랑 1000원짜리 3개 갖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은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이렇게 되겠죠? 뭐야 그냥 500원짜리 10개 갖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돼. 그래서 방법의 수로 이렇게 바꾼 다음 방법을 말해주시면 돼요. 결론 100원짜리 3가지 중에 하나, 500원짜리 11개 중에 하나에서 모두 안 주는 경우 하나 빼면 되겠죠? 몇 가지? 32가지. 그래서 결론 59에서 32를 뺀 값 2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잘 봐주시고 연습해 주시고 안 되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다시 B하고 D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왜 이렇게 나눴어요? 라고 하면 처음부터 나눈 건 아니었어. 그냥 이웃하는 면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색칠하면서 순서대로 돌리다 보니 마지막이 좀 애매해져. 여기에 몇 가지야?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대. 그럼 언제가 두 가지고 언제가 세 가지인데를 나눠서 다시 본 겁니다. 그래서 B하고 T가 같은 색이라면 뚜둥, 다른 색이라면 뚜둥. 됐죠? 부터 칠할래. 나부터 칠합시다. 그럼 나 먼저 칠하고 그 다음 어디 칠할래? 나 다음 어디 칠할래? 자, 봐봐. 나에서 칠했지. 마를 칠하고 그 다음 어디? 가? 그 다음 다? 이왕이면 이웃하는 면이 가장 넓은 데부터 시작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돌리는 게 좋아. 근데 지금 봐봐. 너네 나 칠하고 마 칠했잖아. 그리고 가를 칠하는 순간 여기는 동떨어진 애들이야. 끊어졌다고. 그냥 이웃하는 면을 계속 연속해서 칠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이왕이면 칠할 때 순서도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 나를 먼저 칠했잖아. 그럼 그 다음 내 추천은 가한테 먼저 가. 그 다음 마루 가. 이웃하는 면을 옮겨가. 그 다음 라한테 가고 그 다음 다루 가. 이렇게. 아니면 나에서 시작해서 다라 마 가 순으로 가든가. 한번 칠한 다음에 이웃하는 면으로 옮기면서 칠하시는 게 여러분들 색이 편해. 그래서 그래. 됐죠? 나는 나부터 칠하고요. 그 다음 가, 그 다음 마, 그 다음 라, 그 다음 다를 칠해볼까 합니다. 내 마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칠합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네 가지 색이죠. 일단 나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색깔 몇 가지? 네 가지. 가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세 가지. 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두 가지. 왜? 가나랑 이웃하니까. 됐죠? 그럼 라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라에 칠할 수 있는 라 몇 가지? 잠깐만. 라에 칠하려고 봤어. 이 둘이랑만 다르면 되지. 맞아?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다에 칠한 색깔은 몇 가지? 두 가지. 끝. 됐어요? 됐어요? 4, 3, 12, 8. 몇 개? 96까지. 됐음? 됐어? 여기까지 됨? 여기까지 됨? 됐어요? 자, 여기서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잘 생각해봐. 나에다가 내가 먼저 4개 중에 하나 칠했다? 자, 가에다 칠했어. 남은 3개. 그 다음 마에다가 남은 2개 칠했어. 그리고 라에다가도 어차피 난 이 2개랑 같은 색 칠하면 되니까 칠했다 다른 색깔? 됐지? 그럼 여기 몇 개? 2개. 끝났죠? 이상한 거 없어요? 이 말이 없으면 답입니다. 끝났죠? 근데 문제에서는 요 말이 생겼네. 가하고 라는 다른 색. 아, 이거랑 이거 다른 색 칠하래. 그러면 어렵지 않지 뭘. 나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4개. 가에 칠하는 건 몇 개? 3개. 마에 칠하는 건 몇 개? 2개. 됐죠? 그리고 뭐 하면 돼? 이 라에다 칠하는 건 나하고 마랑 다른 색이면서 가랑도 다른 색깔 칠하래며. 그럼 몇 가지? 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음. 됐죠? 그러면 여기 다에 칠하는 건 이 2가지랑 다른 색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몇 가지 나옵니까? 40가지. 됐죠? 그래서 뭐 하면 돼? 문제에서 있는 조건에 맞게 제대로 잘 찾는 것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말이 없으면 그냥 이게 끝이야. 위에 거랑 똑같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 144번도 분명히 여러분들 잘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0번 넘어가요. 우측으로 갑니다. 150번. 자, 보실게요.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일렬로 3자리 자연수 만들 겁니다. 이거 뒤에 질문 없었던 거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런 거 앞에서도 봤지만 이런 표현 잘 봐야 돼. 큰 거부터 순서대로 썼는지 작은 거부터 썼는지 잘 봐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센 다음에 뒤에 가서는 뭐 해야 돼? 나열해서 봐야 돼. 근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하나씩 써서 본다는 개념이 맞아. 그거 귀찮아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아셨죠? 하나씩 써서 보시고 요행을 바라시면 답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빨리 봐. 순열입니다. 순열 얘기해 드릴게요. 빨리 봐. 아 머리 아파. 코 그만 불어. 어디 있어 순열? 왜 없어? 너 책 아예 없어? 아니 책이 사라졌어.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예시 중에 이런 거 있죠.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2명이 있음. 이 5명의 학생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렬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열시켜 볼 거야. 이때 이 친구들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플하게 A 학생, B 학생, C, D, E 이렇게 5명의 학생이 있어. 5명이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오면 돼. 그 다음은 남은 4명 중에 1명이 오고 남은 3명, 남은 2명, 남은 1명이 와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고배 법칙에 곱하면 되겠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몇 가지? 120가지가 될 거야.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 자, 5명의 총학생이 있었는데 이 중에 남학생만 일렬로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럼 5명 중에 몇 명만? 3명만 오는 거죠. 맞아? 그럼 A, B, C 이렇게 3명이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줄을 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 올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3명 중에 1명, 남은 2명, 남은 1명. 그래서 몇 가지? 6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5개 중에 4개 중에 3개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예요. 다시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3명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시킨 다음 사진을 찍어보고 싶음. 그러면 나는 이 5명이 다 오는 게 아니라 이제 3명만 와야 돼. 그럼 처음에 오는 애는 몇 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올 거고 그 다음은요? 남은 4명. 그 다음은 남은 3명이 오겠지? 맞아? 그럼 이 5명 중에 3명이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돼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60가지가 될 겁니다. 됐죠? 계산 어떻게 했어? 5명 중에 3명이니까 처음에는 5명 중에 1명, 남은 4명, 남은 3명. 됐죠?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하나, 둘, 3개 써서 곱한 값이 돼.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NP R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두 번째, 이때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이라고 하면 5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해서 쓰시면 됩니다. 10P3 하면 10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면 됩니다. 그럼 결론 NPR은 N부터 N-1, N-2 해서 몇 개를? R개를 써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R개를 썼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오는 값은
n-r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올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럽니까? 라는 것은 일단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뭐 하면 돼? m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r개를 써서 곱하면 돼. 자, 그럼 예를 들어 다시 볼게. 학생이 10명이 있어요. 그 10명 중에 내가 4명을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몇 명? 4명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처음에 오는 건 몇 명 중에 하나? 10명 중에. 그 다음은 9명. 그 다음 남은 8명. 그 다음 남은 7명.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10P4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계산은 어떻게 해? 10부터 시작해서 몇 개? 4개. 10, 9, 8, 7. 이렇게 곱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게 NPR 표현, 순열 표현입니다. 자, 중요한 건 해석을 항상 해주셔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다음 기호를 써요. 자, 두 번째. 이런 상황들 은근히 많이 봐요. 서로 다른 5명 중에 5명을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5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1까지 곱한 값을 쓰면 되겠죠? 맞아요? 마찬가지. 만약 전체 학생이 15명이 있었는데 이 15명이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해줘라고 하면 15 곱하기 14 곱하기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한 값으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거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n부터 n-1, n-2에서 어디까지? 마지막 1까지 다 곱하면 됩니다. 우리는 얘를 편하게 이렇게 표현할 거야. n 팩토리얼, 느낌표를 써요.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 팩이라고 말하셔도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해석해 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나오는 표현은 176페이지 순열이라는 뜻, 기호로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순열의 수입니다. NPR 계산하는 과정, NPN은 n 팩토리얼과 같다라는 표현, 요거까지 두 개 눈으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요런 표현 나올 거예요. 0 팩토리얼 혹은 NP0 이런 표현들 나올 거야. 자, 보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0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아무것도 없는 한 가지. 됐죠? 1입니다. 0 팩토리얼 아무것도 없는 한 가지 얘기해 주시면 돼. 그래서 0 팩토리얼은 뭐 0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0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해석해 주셔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경우의 수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 팩토리얼과 NP0 표현까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측에 177페이지에 보시면 1165번 여기서부터 체크 좀 해줘. 1165번 여기서부터 넘어가서 뒤에 있는 여기까지 1181번까지 됐죠? 단답형 문제들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결해 볼게요. 근데 서로 다른 의자가 8개가 있는 거야. 여기에 학생이 앉잖아. 그 학생이 3명 있잖니. 그럼 자, 예준아, 너 의자 어디 가서 앉을래? 얘가 의자를 앉겠지 가서. 몇 개 중에 하나? 의자가 몇 개 있어? 의자가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예준아, 너 가서 앉아? 그럼 의자 몇 개 중에 하나? 예준이 8개 중에 하나 가서 앉을 거 아니야. 그럼 보현이가 남은 데 가서 앉아? 하면 넌 몇 개 중에 하나? 그 다음 남은 건 누구? 나경이 네가 가서 앉을래? 몇 개 중에 하나? 6개. 됐어요? 경우수 몇 가지야? 8 곱하기 7 곱하기 6 하면 되겠네. 이게 뭔데? 8P3. 서로 다른 의자 8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첫 번째 의자는 1번 학생이 앉고 두 번째 의자는 2번 학생이 앉고 세 번째 의자는 3번 학생이 앉아야지 하면 되는 거잖아. 됐음? 자, 이때
계산하면 몇이람? 336이잖아. 이때 여러분들 요런 표현 쓰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서 336임. 나 이거 계산해서 336임. 이 표현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앞으로 가서 178번 다 맞췄잖아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4P2 4 곱하기 3 12가지요. 답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표현은 4P2라는 표현 또는 4 곱하기 3이라는 표현. 이 나온 12가 4 곱하기 3에서 나온 거야. 6 곱하기 2에서 나온 게 아니라 10 더하기 2에서 나온 게 아니라 4 곱하기 3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똑같은 12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연산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이런 표현 나오면 해석해야 돼. 4P 왜?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으니까. 됐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 어차피 구분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해석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오른쪽에 가시면 182번입니다. 자, 보세요. 5명을 일렬로 나열된 의자에다가 순서대로 앉힐 건데 5개의 의자에 5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 뭐라고요? 5팩토리얼. 이야, 5팩토리얼. 됐죠? 왜? 5개 중에 1명 앉고 남은 4개 중에 하나 앉고 남은 3개, 남은 2개, 남은 하나. 그냥 5팩토리얼만큼 돼. 끝. 120까지. 그럼 중요한 건 4명만 선택해서 4개 의자에 앉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 지금 학생 5명 있잖아. 맞아? 학생 몇 명 있어? 5명 있잖아. 맞아? 그 중에 몇 명만? 4명만 4개 의자에 앉히는 거지. 맞아? 5P4. 어떤 의자인데 일렬로 나열된 의자야. 그러니까 의자를 5개 나열한 게 아니라 4개만 나열해 놓자고. 그럼 첫 번째 의자에 앉는 건 5명 중에 1명. 남은 4셋들. 끝. 됐어요? 경우수 몇 가지? 120가지. 됐죠? 184번. 자, 의자 5개가 있고 모두 앉힐 거야. 처음에는 A를 앉힌대. 마지막에는 B를 앉힌대. 이렇게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게? 6가지가 어떻게 나온 걸까? 3팩토리얼. 됐음? 왜? 학생 2명 앉혀놨잖아. 그럼 여기는 남은 학생 3명 중에 하나, 남은 2, 남은 하나 순서대로 오면 되잖아. 서로 다른 3개 모두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맞아요?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난 분명히 화해한다고 했고 네가 안 받아줬고 오케이. 가보자 오늘 끝까지. 185번입니다. 오케이. 똑바로 안 앉고 오케이. 가보자 끝까지. 오케이. 자, 4명만을 선택해서 4개 의자에 앉을 때 처음에는 A를 앉고 마지막엔 B를 앉는데 다시 의자 4개에 앉히는데 가장 처음엔 A가 앉아. 맨 뒤에는 B가 앉아. 이렇게 앉는 경우에서 몇 가지 이게? 2개. 6개가 되는 이유는 학생 정신이니까. 3P. 왜? 이미 2명 왔잖아. 그럼 남은 애 몇 명? 그럼 여기 3명 중에 1명이 앉고 남은 2 앉으면 되잖아. 뭐야?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잖아. 됐어요? 해석을 계속 해주셔야 돼. 왜 3이에요? 학생 몇 명 있었는데? 아니 5명 있다고. 맨 위에 있구나. 넘어가겠습니다. 힘들면 좀 쉬어도 돼요. 자, 넘어갑니다. 좀 쉬어요? 쉬었다 해요? 네. 아닙니다. 계속 갑시다. 빨리 한다고 빨리 끝나진 않아요. 자, 188번입니다. 보세요. 별표 쳐주세요. 188번 별표 쳐주세요.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쪼르륵 세울 건데 여자 3명이 뭐 한다? 이웃한다. 여자 3명이 이웃한다. 화해 손길 또 한번 뻗어? 뻗지 마.
아, 너랑은 화해 절대 안 할 거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보자고. 자, 갑니다. 여자 3명이 이웃해야 돼. 그럼 이때 이웃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이웃하는 상황. 이웃한다라고 하면 우리 뭐 하냐? 하나의 덩어리 취급하세요. 덩어리. 여자 3명이 뭐 한다고 했어? 이웃한다고 했지. 그럼 여자 3명을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해.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자 3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그냥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 취급하세요. 됐죠? 여자 3명이랑 남자 몇 명 있었죠? 2명. 얘네를 우린 뭐 하는 거야? 일렬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인 거야. 그러면 다 하나, 둘,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지.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토리얼. 됐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때 이 3명의 여자들은 자기네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 이 여자의 3명이 자기네끼리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토리얼. 왜 곱해요? 전체를 나열하고 그 안에서 여자애들끼리 또 나열되는 거잖아. 동시에 연이어 일어날 거 아니야. 됐음? 그래서 결론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몇 가지? 36가지. 이때 여러분들은 이런 해석을 해야 돼. 요 3팩토리얼이 무슨 뜻일까? 이 덩어리 하나와 남자 둘에서 총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요 뒤에 있는 이 3팩토리얼은 무슨 뜻일까? 묶여있는 여자 3명이 지네끼리 위치 바꾸는 경우의 수.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됐음? 됐어? 그래서 36가지요 끝이 아니야. 왜 그렇게 된지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밑으로 가보시면 옆으로 가보시면 19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94번. 이번엔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야. 방금은 이웃하는 상황을 봤어요. 자, 이번에 이웃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6권의 책 중에 잡지는 4개, 동화는 2개 있음. 책들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거야.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꽂을 거야. 그때 동화책끼리는 나란히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대. 동화책은 나란히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이웃하게 꽂히면 안 된다고.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맞아? 그럼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들 나열하세요. 다시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들 나열하세요. 두 번째, 이웃해도 되는 거 나열했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으세요. 끝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 선생님, 전체에서 이웃할 때 빼면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다시,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물론 완벽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방법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풀 거야. 자, 보세요. 동화책끼리는 나란히 꽂히지 않아야 돼. 그러면 잡지는 별말 없죠? 맞아?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할 거냐? 잡지는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잖아. 그럼 잡지 4개를 먼저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잡지 4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토리얼. 맞아? 그럼 여기에 잡지책 4개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거야. 됐지? 잡지책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4개 중에 하나, 남은 3개, 남은 2개, 남은 1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동화책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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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동화책들이 끼어 들어가면 되죠. 맞아? 그럼 동화책 이웃 안 할 거 아니야. 사이에 끼었으니까. 받아들여? 자, 이때 이렇게 얘기해. 봐.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번호 매긴 다음
동화책이 2개 있었잖아. 첫 번째 동화책 몇 번 중에 1부터 5개, 5까지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야. 됐음? 그럼 두 번째 동화책은 남은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가면 돼. 됐음?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5P 이만큼 나와. 받아들여? 그래서 동화책 하나가 여기 들어가고 동화책 하나가 여기 들어가면 동화책 잡지 동화책 잡지. 됐죠? 동화책 길이는 나란히 있지 않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 4팩토리얼이 무슨 뜻인데? 잡지 먼저 나열시킨 경우의 수야. 그럼 여기는 5P는 뭔데? 이 잡지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그걸 계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 480까지 나오죠. 됐죠? 해서 일단 여러분들 180페이지까지 앞에 있는 문제 몇 개 없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오늘 과제 피드백한 거 영상 올라가면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경우의 수 쉽지 않아. 근데 또 어렵지도 않아요. 복습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